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풀이한 사람 회보학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과목의 명칭은 기초 회보학 및 실습입니다. 우리는 이 교과에서 회보학의 기초적인 용어들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 그리고 기능 그리고 뼈대 계통과 관절, 근육 계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알기 쉽게 풀이한 사람 해부학이라는 교과는요, 그림과 그리고 내용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카데미아 출판사의 이 책을 구입하셔서 수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차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초 회부학 및 실습 교과는 월요일에 수업이 들어 있습니다. 총 4시간의 수업 시간을 가지고요. 월요일에 3시간, 그리고 금요일에 각각 1시간씩 들어 있죠. 자, 우리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전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파벳을 외우듯이 그리고 또 가나다라를 외워서 우리가 한글을 익히듯이 우리가 해부학에 나오는 용어와 구조는 우리가 물리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으로 익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그 용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파벳 외우듯이 그리고 단어 외우듯이 꼭 익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책의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책을 넘겨보면 자, 차례 부분에 해부학 통론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사항은 해부학 용어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볼 거예요. 이 용어에는 해부학적인 자세와 몸과 면, 방향, 그리고 운동을 나타내는 용어와 돌출과 함몰 부위의 용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해부학적인 용어를 1장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인 세포와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명칭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물리치료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뼈대 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뼈대 계통의 전체적인 개요를 시작으로 해서 몸통 뼈대 그리고 머리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척추. 척추라는 것은 척추뼈 하나하나를 기둥 모양으로 연결해 놓은 것을 척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척추 양쪽에서 우리 장기들을 수용하고 있는 가슴 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 다리, 뼈대. 그래서 팔뼈와 다리의 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뼈대 계통을 보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1학기에 공부할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뼈대 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관절 계통이 됩니다.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를 이야기하죠. 우리 몸이 만약 관절이 없고 통뼈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나무 토막처럼 뻣뻣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모든 뼈대들이 나누어져서 관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아름다운 춤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은요, 이렇게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관절 계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5장 내용입니다. 자, 5장은요, 근육 계통이죠. 우리가 몸의 구조를 보면 가장 안쪽에 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을 관절이라고 하고, 이 관절은 또 인대라는 것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구조가 바로 근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몸무게의 약 45% 정도를 차지해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의 양이 더 늘어난다면 이것은 50%, 60%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요, 우리 몸을 움직이도록 해주는 원천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팔에 있는 이두박근, 삼두박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근육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죠. 자, 근육의 이 부위별 우리가 근육의 숫자와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도 되게 많죠.
우리 1학기 때 목표가 근육을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뼈대 계통과 관절 계통과 근육 계통을 공부하는 것을 1학기의 목표로 삼습니다. 나머지 6장부터는 2학기에 계통별 해부학이라 그래서 2학기 때 다시 연달아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2학기 때 할 내용은요. 순환계통, 림프계통, 그리고 소화계통, 호흡계통, 또 비뇨계통과 생식계통, 내분비계통, 신경계통, 또 감각기관들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1년 동안 우리가 해부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해부학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먼저 해부학 총론 파트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깜빡 잊었습니다. 저는 이 교과를 담당하는 전경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자주 보는 교과목이고 여러분들 1학년 때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교수가 바로 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질리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요. 해부학 총론입니다. 자, 이 해부학 총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의 역사가 먼저 나오게 되죠. 우리의 인체를 설명해 보면요. 인체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잡한 구조와 이 구조를 연결하는 우리 시스템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상호 연락하고 있는데 그런 상호 연결, 연락 체계를 우리가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 되죠. 해부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인체의 여러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부학은요, 우리가 의학계통, 인체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해부학을 배우냐 하면 해부학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명칭이 어떤지, 그리고 그 명칭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모두 다 익히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용어를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 구조를 보고 용어를 익히는 작업은 굉장히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해부학에서는요, 첫 번째, 인체의 부위별로 해부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소해부학 또는 비교해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팔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팔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뼈까지 들어가면서 그 속에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는지를 다 낱낱이 해부하면서 보는 것을 우리가 국소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소해부학은 한 부위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기능에 따라 기관 계통별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통해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신경계를 설명한다면 신경계는 뇌가 있고 척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신경이 있고 척수신경이 있고 말초신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하나의 신경계통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통해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요, 계통해부학의 방법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자,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응용해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외과나 방사선과나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는 것을 응용해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해부학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해부하고 구조를 익히게 되죠. 그걸 우리가 맨눈 또는 육안해부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 미세한 구조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미경 또는 조직학적으로 해부학을 공부하기도 하죠. 자, 이런 해부학은요, 우리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금 제가 말을 했죠. 자, 해부학의 역사는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자, 해부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해부학을 시작했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문적으로 집대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부학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고대 이집트 시대의 해부학 기록은 적어도 기원전 16세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질환과 임신, 그리고 통증의 처치, 궤양 및 암의 처치 등을 기록한 10여 종의 파피루스, 종이 문서를 얘기하죠. 고대에. 자, 이것이 발견되면서 이집트의 해부학적 지식 수준을 알게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해부학자들로 알크메온,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해부학 분야를 최초로 기술하였고 의학에서 해부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철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비교 해부학이라든지 발생학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헤로필로스, 로마 제국의 갈레노스 등도 해부학에 큰 업적을 남겼지요. 자,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지식서들이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저서들이 아랍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근대의학에서 더 암흑기로 접어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은 중세 이슬람 시대에 더욱더 위축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유명한 이슬람 의사들도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해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해부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세기 이후부터 유럽 전역에는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체해부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몬디노라는 사람이 해부학의 재건자로 근대 해부학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해부학과 관련된 실습 지침서를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로 가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는요. 예술과 기술과 과학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역시 해부학 분야에서도 굉장한 발전을 거듭한 사람입니다. 직접 사체를 해부하고 관찰한 다음에 사람의 몸에 대한 구조를 그림으로 그렸죠. 자, 그 다음에 베살리우스, 또 파프리카와 같은 사람들도 해부학 발전에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자, 19세기 들어와서 찰스 벨, 그리고 슐라이덴, 슈반, 슐츠, 그레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요. 자, 20세기에는요, 새로운 진단기기들이 개발되었죠. 자, 그러면서 사람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자, 분자생물학적으로 더 미세 기법을 활용해서 해부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의학 분야에서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있고 해부학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해부학은요, 모든 기초의학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술 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또한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환자의 내부 구조를 잘 이해함으로 더 정확한 촉진과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부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해부학 총론에서 해부학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것으로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